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대한민국 영공을 넘어 세계의 제공권을 뒤흔들 KF-21이 최근 놀라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드급으로만 한정지어왔던 보라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급 전투기로 거듭날 것이란 깜짝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리는 큰 그림은 바로 경공격기 FA-50의 단좌형 F-50의 개발을 통해 4.5세대의 주력 미들급 전투기로 배치하는 것과 기존 F-35가 차지했던 공중 우세 임무를 6세대 KF-21의 하이급 진화를 통해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중런만 구축한 독자적인 전투기 구성을 한국 또한 도전하겠다는 실로 가슴 뛰는 계획이었는데, 카이가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원천이 어디 있는지 오늘 한번 그 비밀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이의 T-50 계열 항공기는 우리 공군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300대 이상 운용되면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단좌형 F-50의 개발을 최근 선포했는데요. 지난달 17일 카이 2050 비전 선포식에서 강구영 사장은 현재 복좌형인 FA-50의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 F-50의 단좌형을 개발하기로 했다며, F-50 단좌형은 연료 탱크 추가로 FA-50 대비 작전 임무 반경이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조종실 성능 개선, 항공전자 비행제어 개선, 첨단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성능 개량, 내구성 증대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T-50 단좌형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카이가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데에는 해외 잠재 수출국 니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의 한 관계자는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페루, 이집트 등 T-50 계열을 운용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단좌형 전투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증명된 납기 능력, 가격 경쟁력, 후속 지원, 성능을 맛본 국가들은 한국이 개발할 F-50 단좌형이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 가운데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F-50 단좌형 개발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단순히 수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군에도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는 우리 공군의 전투기 운용 전략인 하이로우 믹스에서 이제 독자적인 한국산 라인업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하이 미들 로우, 즉 F-35, KF-21, FA-50으로 각기 목적과 효율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F-50의 단좌형의 개발이 언급된 날 KF-21 보라매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강구영 사장은 오늘 발표된 6대 사업 가운데 특히 KF-21의 6세대 진화는 방산기업의 미래, 나아가 국가 미래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대부분 전투기가 전투기 동체의 스펙, 스텔스를 위한 기술력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6세대 전투기부터 무인 전투기와 멈티 운용, 네트워크 기술, AI 상황 파악 인식,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이에 강구영 사장은 6세대 전투기 전장은 AI가 지배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가운데 하나인 AI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갖췄으며 이 분야 역량을 키우기 위해 R&D 장기 전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KF-21이 4.5세대에서 바로 6세대로 퀀텀 점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록 3단계에서 진행되는 4.5세대 성능 개량 파트에는 스텔스를 위한 내부 무장창 설계가 포함되어 있기에 사실상 5세대 스텔스기라고 불릴 수 있지만, 카이는 6세대 개발에 보다 더 중점적인 초점을 맞추고 빠르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퀀텀 점프를 외친 것이죠. 이에 자연스레 한국 공군은 6세대 하이급 KF-21과 함께 운용될 미들 로우급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F-50 단좌형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 FA-50은 PL 버전과 말레이 버전을 통해 블록 20의 성능 개량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개량안을 요약해보면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공중급유 기능, 컨포멀 탱크, 후방석 개조 연료 탱크, 중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탑재, A사 레이더 탑재, 회피, 기만, 경보 체계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150갤런 외부 연료 탱크를 부착할 경우 항속거리가 740km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300갤런 장착 시 항력, 무게로 고려해 항속거리는 약 1400km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론상 컨포멀 후방석의 87.5갤런도 약 432km의 항속거리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에 FA-50의 블록 20은 최소 37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F-16 블록 50과 동등 이상 F-16 바이퍼에는 90% 정도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 엄연한 전투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에 폴란드 공군 핵심 인사인 노박 준장도 FA-50 PL은 단순한 훈련용 경공격기가 아닌 우리 공군의 전력을 크게 상승시킬 전투기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에 단좌형 F-50은 FA-50 블록 20보다 한 차원 더 성능이 향상되는데, 후방 조종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에 더 많은 연료 공간과 무장 탑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F-50 단좌형 개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엔진입니다. F-16 바이퍼 대비 FA-50이 가진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추력에 따른 빈약한 무장량인데요. FA-50의 F-404 엔진이 가진 추력 한계치로 인해 군 내부에서도 문제 소요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수급, 정비, 원활화와 부품 공유의 장점을 지닌 F-404의 후속이자 KF-21에 장착 중인 F-414 GE400K 엔진을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F-404 엔진을 F-414로 교체하는 건 크기와 구조상 불가능하다 하시지만 사실 가능한데요. 그리펜의 초기형인 CD형은 F-403 버전을 탑재한 후 EF 버전에선 F-414 계열 엔진을 장착한 바 있으며, 인도 테저스 역시 MK1에서는 F-404를 사용하다 MK2에 들어서 F-414로 개량하였습니다. F-404 414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인 토니 마티스는 F-414 엔진은 F-404 엔진의 후속 모델로 호환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며, 웨이트, 트러스트 터닝 모두 가능하고 특히 동일한 정비 개념을 갖고 있기에 F-404를 탑재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는 정비 시설 초기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 1000대 이상 수출된 베스트셀러 F-404 엔진의 후속 모델로 개발된 F-414가 그 이전 모델인 F-404 엔진과 교체되지 못한다면 판 깔아놓은 수많은 구매자들을 놓치는 멍청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인은 T-50의 수출용 버전에 F-414의 디레이티드 버전인 F-414M을 제안한 적이 있으며, 또한 현재 F-414 엔진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기에 빠른 보급 및 안정적인 수량 확보, 그리고 손쉬운 유지 보수와 낮은 생산 단가 등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4.5세대 F-50과 6세대 KF-21의 하이로우 믹스 전력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는 항공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하이로우를 구축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죠. 항공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스페인은 FCAS라는 명칭으로 6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고, 영국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는 GCAP라는 명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즉 한국이 6세대 하이급과 미들급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배치한다면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민간을 포함한 모든 항공산업에 마비가 온 상황입니다. 항공기, 그 가운데 특히 전투기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모아져 하나의 기체로 제작되는데 그 어느 국가도 세계 공급망을 거치지 않고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천주국이자 약 100년의 전투기 개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조차도 그러하죠. 이에 세계 최대의 공급망을 지니고 있는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군사무기 무역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이 치고 나갈 기회도 마련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 24일 미국의 제임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였고, 동맹국들과 연합을 통해 새롭게 조정된 제재 무역 조치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UAV 생산을 포함하여 러시아 군사산업 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 부품, 무선 장비, 전자부품, 군용 반도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게도 동일시한다고 명시되었는데요. 이에 러시아 국영 항공기업 아에로플로트를 포함한 러시아 항공사들이 더 이상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는 예비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여객기, 제트기 등을 해치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현재 전쟁 여파로 막대한 항공기 손실을 입어 가동 가능한 전투기가 10%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이죠. 러시아는 6세대 체크메이트 개발을 위한 스텔스 도료를 전량 해외에 의존해 왔었기에 이 역시 개발 자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중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중국은 기술력 부족으로 전투기는커녕 여객기조차 제대로 된 국산 제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특히 중국이 최초로 국산화했다고 주장하는 첫 중대용 민간 항공기 C919는 커버와 주익 및 꼬리 날개 빼고 핵심 부품 전부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방 국가들의 부품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중국 옷 입었다고 중국인 행세하는 꼴인 것이죠. 특히 군용 및 항정 장비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를 얻지 못해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비상인 상황으로, 이에 시진핑이 전쟁까지 마다치 않겠다며 대만 TSMC를 수박하기 위해 안달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서방 진영의 모기고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앞세우며 세계 항공 산업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첨단 전투기의 특징들을 보면 이를 더 실감할 수 있는데요.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이 바로 한국이 장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6세대 전투기를 묘사하는 단어는 AI, 멀티, 진화한 전자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다수의 무인기를 통한 멀티 전술 기동 및 협동 교전 능력,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영역 등 다발적 위협에 대한 동시 대응 능력, 전 세대와 차원이 다른 정보 융합 능력 및 상황 인식 능력,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가능한 많은 플랫폼과 공유할 수 있는 초고속 대용량 네트워크 및 슈퍼컴퓨팅,
증강현실로 구성된 조종석, 다중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고출력 A사 레이더와 초고해상도 적외선 센서 등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 반도체의 개발이 필수적인 것이죠. 초고속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에는 보다 많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은 AI 분야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HBM 차세대 메모리의 선두주자이자 사실상 전 세계 유일 생산 및 개발이 가능한 국가인데요. 또한 초고주파 송수신 모듈 또는 다중주파 송수신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소자인 지라갈륨 GaN 기반 직접 회로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역시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반도체 회로학회가 지난 17년간 채택한 논문 가운데 한국 논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그 가운데 카이스트 논문은 연평균 8.4편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스탠포드가 1.9편, 버클리가 3.1편, 도쿄대가 1.2편, 2위인 MIT가 4.6편으로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죠. 또한 무인기와의 몸티 또는 육해공 플랫폼과 공유할 수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 구성에도 역시 첨단 전력 증폭기 반도체가 필요한데 한국 애트리 연구진은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지라갈륨을 이용해 기존 갈륨 비소 소재 대비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핵심 부품의 성능은 미국과 유럽 상용 제품과 대등한 수준이면서도 크기는 더욱 작아 상용화에 유리하다고 하였죠. 6세대를 정의하는 AI 멈티 네트워크 항전 장비에서 반도체가 이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기에 현재 KF21보다 앞으로의 KF21 6세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5,700개의 반도체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에 왕지강 중국과 기술부장은 자국이 치명적인 기술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였고 신강 중국 외교부장은 제발 살려줘 이 못된 놈들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중국은 6세대고 뭐고 일단 세대 더 맞자. 오늘의 한주평 중국이 유일하게 잘하는 굴기는 족같이 굴기.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